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이제 병폐들, 뭐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싼 똥을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씁니다. 제가 뭐 누차 얘기를 1년 전부터 해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뭐 칼럼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늘 30%에 달해서 30% 중반에서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온갖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화통일시켜서 공산화하기 위한 이 겉모술수 공작들이, 스파이들이 뭐 온 데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질 아주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계 상당히 많은 4만 5천 명인가 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왔다가 큰 지금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라도 뭐 대놓고 비판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라북도죠, 이번에 새만금에서의 이 세계 잼버리대, 청소년 잼버리대를 유치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이 갯벌을 이제 메운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지적이 나오고 문제점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냥 밀어붙였는데, 이게 이제 곳곳에서 부실이 나고요. 예산 집행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덜 끝난 한 7, 8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덜 끝난 상태에서 강행을 했다가 이 똥바가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다 덮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일 말고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체적으로 장관들이나 뭐 장수 장군들이죠. 실제 전쟁은 장수 장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1여당이 가장 강력하게 민주당과 싸워줘야 되고요. 자, 민주당은, 좌파들은 어쨌든 뭐 적대적으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산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국익을 파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 그런데 국민의힘은 뒷짐을 지고 샌님처럼 뭐 말 몇 마디 가지고 하고 있어요. 투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강요들을 보면은 거의 샌님들이에요. 문체부 장관은 뭐 존재감도 안 보이고요. 뭐 장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팔 왼팔로 이 국가 공권력을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마지막은 이제 국방부가 되겠지만, 군이 되겠지만, 이제 검찰 쪽은 법무부 장관, 이제 경찰 쪽은 행안부 장관. 자, 그래서 이 좌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한동훈은 해보니까 깐깐해, 만만하지가 않아, 달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친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한, 사고를 통한, 전 테러라고 봐요. 자, 이걸 통한 이상민 죽이기, 뭐 이렇게 이제 6개월간 뭐 공백이 있는 상황. 이게 뭐 총체적으로 부실로 지금 굴러가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게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실망을 하게 되면 저는 지지율이 30%도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뭐 민주당이, 좌파들이, 뭐 야당이 의석이 많지만 인사청문회 뭐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되잖아요. 막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동력을 너무 정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너무 벌써 1년 4개월인가요? 너무 지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후속이 미진미진해요. 잔챙이들, 피레미들 몇 말 잡아놓고 이것도 흐지부지야. 간첩단 또 잡아놓고 재판이 안 열리니까 흐지부지야. 풀어줘버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좌파 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거 검사가 잡더라도, 검찰이 잡더라도, 구속을 시키더라도 판사가 풀어지니까 뭔가 이 사법 재판부의 그것 때문에, 판사들 때문에 좀 늦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달이면 김명수도 퇴임을 합니다.
결국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올해 안에, 조만간 9월 달 안에 이재명, 그 다음에 뭐 올해 안에 문재인까지 구속시키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럼 본인이 살 길은 자유우파 진영으로 와야 돼서 왔어요, 몸은. 근데 아직까지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적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특수부 검사로서 범죄자는 잡을 수 있지만 정의롭지만 적을 몰라요. 적과 악을 구분할지 모릅니다. 지피지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내가 늘 뒤통수 맞는 겁니다. 다 덮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좌파들하고 야합을 하는 게 눈때 띄면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싸울 겁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 싸웠던 사람들 지금 윤석열 계속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진짜 우파들도 윤석열 입고로 문재인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본인이 할 건 뭐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계속 가면 내년 총선 실패하고 자 그러면 탄핵 구속된다. 임기 못 채울 수 있다. 이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석입니다. 분석 과학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이 많은 윤석열 지지자나 윤석열 대통령 꼭 보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계 청소년 잼버리 대회는 새만금, 특히 지역 이기주의, 전라도에서 자기네 지역 이기주의에서 뭐 이게 천 몇백억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도로 만들고 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뭐 공항 뭐 비용이 몇 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거 자기네 배를 채우려 하다가 나라를 송두리째 지금 뭐 수렁으로 몰고 가는데 이 책임을 재수없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덮었어야 돼요. 이게 이제 LH 공사의 이제 순살 아파트라 그러죠. 철근이 빠진 거예요. 뭐 무량판인가 뭐 이렇게 뭐 특허 공법으로 뭐 한다는데 그게 제대로만 되면 좋은데 철근을 빼먹으면 부실공사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것도 시시하다가 무너지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주택공사죠. 옛날 같으면 LH공사에서는 민영, 공영해서 293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뭐 단지별로 있고 입주한 데도 있고 입주 예정지도 있고 뭐 공사 중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이거 아니라도 국토부가 지금 뭡니까? 양평,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에 지금 김건희 게이트, 김건희 차가 게이트에서 야단 났잖아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다 덤탱이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쟤네들하고 싸워본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쟤네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나 강요들이나 국힘당 사람들 가지고는,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이 전쟁 못 이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얼마나 깽판 지났습니까? 곳곳에 이게 지뢰밭이고 불비트랩입니다. 똥이고. 이 워낙 범죄를 양성화 해놓은 거죠. 풀어놓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인심. 그러니까 이게 뭐 전세 사기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데 개판 나 있습니다. 결국 문정부 때 문재인이가 만든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사기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책임져야 돼요. 예? 이것도 잘못하면 윤석열이 덮어쓴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마약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고 있는 데가 북한, 중국 이런데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많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약이 곳곳에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피폐하는 공산주의 전략, 뭐 전술 전략, 전쟁 전략 기본적으로 있어요. 상대 적국한테 술과 마약을 먹인다든가, 뭐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 마약 밀수가 595% 증가했습니다. 안 잡고 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출범 한 1년 넘어가면서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악행들, 쉽게 말하면 싼똥, 그 다음에 지뢰 심어놓은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에 그거를 정리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다 덮어 쓰는 거다. 제 방송을 그때 봤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 방송이 또 폭파가 돼서 못 봤을 수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 책임이니까 유튜브 제발 압수수색 좀 하길 바랍니다. 나라를 깽판 치놓고 망가뜨려 놓고 퇴임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 살겠다. 잊혀진 삶 살겠다고 갔어요. 자기의 원죄를 아니까 짱 박히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양산 가서 시끄럽게 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의 칼을 들이대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김명수 임기가 끝나가니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방도 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큰일이다. 문재인 양산 아방궁에 뭔가 제가 간첩 저 선수가 될 거라 그랬어요. 지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문재인이가 움직임과 맞물려서 7월 달에 천안함 폭침 배후 전 인민군 북한 북계군 정찰총국 국장을 지낸 김영철이 근데 계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 계급을 불러댈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극자예요, 극자. 아주 악질이고 강경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사에는 보면은 사이버 공작이 우려된다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살인 배후,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거 못하는 거는 북한일 수 있습니다, 배후가. 그래서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 혼란 시기에 김영철은 째째하게 사이버 전문가는 아니다. 시킬지는 몰라도. 그러나 김영철이 나섰다는 것은 뭔가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거다. 천안함 폭침보다 더 큰 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도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요. 천안함 당연히 북한의 행위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사건 저는 대공 용의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 대공 용의점이 뭔지 모르는데 대공 용의점이 뭐냐? 북한의 간첩의 소행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이 김영철이 등장하고 남한에서는 문재인이가 슬슬 움직여요. 슬그머니 가가지고 안전히 문재인 세상 함께 만들어야 된다. 지딴 게 한 게 뭐가 있는데, 응?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오심 심는다고 그럴 건데 이게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윤석열이 약 올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땐 윤석열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지금 슬슬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 마침 또 어저께 구례 양정마을에 그 동물 죽은 거 추모제를 하는데 소 얘기를 하더라고. 소 얘기를 내가 무서워가지고 자 이런 가정에 이제 그 친문 사람 청와대 출신들이 문재인의 집에 모여서 만찬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총공격을 위한 또 준비가 아니겠냐. 북한의 김영철과 함께 뭔가 큰 그림을 한탕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주사파 독재 정권의 종북 주사파 정권의 만행, 악행, 범법, 불법 많은 걸 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왜 처벌 안 하냐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5년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양극화 세계 1위, 실업률 세계 1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적죄, 간첩죄, 일반 여적죄 적용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힘에서 만들었는데 빠진 것도 많고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지금 실태 고발해가지고 에너지 정책 실패. 우리가 얼마나 지금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이거 전기요금은요 문재인한테 다 받아야 돼 추징해서 아이고 진짜 화납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급 사업 이것도 지금 중국계로 넘어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해외 강산, 혈관 매업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연체 마약 중독 대폭 증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마약 청중국에서 나라를 거덜낸 거예요. 관리소로 발생한 마약 사고 최근 5년간 1만여 건 이상. 이거는 국가가 눈 감아줬다. 나라를 우리 청소년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 다음에 공무원 마약 사범까지 적발이 되고요. 완전히 국가 공권력이 마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세 낭비, 사적 유용 따져 국가 환수 추진해야 된다는데 김영숙 이 여성분 김정숙이 참 생긴 대로 놉니다. 세계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개판식 이것도 조사해야 되고 참 이거 유치한 일인데 순방비 그다음에 추미애 체력 단련비 별게 다 나와요. 줄줄이 낙하산 인사 인건비만 1,000억 이상. LH 청렴도 사업 최하위 수준. 이 LH가 순살 지금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당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다 덮어쓰고 있잖아.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LH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에 어린이는 없다. 이거 개판이 토지 보상 사업자 선정 과정 단합 이권 카르텔 건폭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 보여주셔야지. 칼을 잡았으면 청소를 해줘야지. 아유 답답해요. 그 다음에
집값은 못 잡고 부동산은 잡은 참사. 뭐 지금 부동산 값 엄청 올렸죠. 노무현 때 엄청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박수 쳤다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 올리는 실패한 사전청약제도 뭐 곳곳에 실패 덩어리입니다. 의도적으로 국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문정부 5년 비수도권 집값 격차.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기업 방망 경련, 한국도로공사 도덕적 해신각, 뭐 골프 접대, 골프 수수, 기프트 카드 뭐 개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 뭐 빚 20조 급증. 이게 뭐 정부 산하만 그렇습니까? 개인 부채, 가계 부채, 공기업 부채, 국가 부채 사상 최대다. 역대 한국전기공사 혈세 탕진 법인 간혹 그랬어요. 자, 이건 탈원전의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 거들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케어 적자 46억, 건강보험공단. 이 건강보험공단도 진짜 다시 뜯어보고 큰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중국인들 건보료 700만 원씩 혜택 본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6억 횡령, 이제 몰카 불법 차이 비위 어디까지, 근무 이강. 이게 건강보험공단들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공기업들이. 전부 사람 가지고 봉급 주고 조직 운영하는 거예요. 내부 부실 감사 시스템. 이거는, 검사들이니까 이거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야 미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북 코인, 문제. KBS 간부, 리종혁 북한 아트위원장 접촉. 수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머리가 아프겠어. 그들 내놨어.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적장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게 북한에 빌려준 못 받는 거는 엄청 많고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파일들 다 갖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해야 돼요. 이거를 뜨뜻미지근하게 잔챙이들 피라미들 몇 말 잡아놓고 탈원전 수사 다 지금 개판 다 돼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검사들을 보강을 하든 해서라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임기를 못 마칠 수 있고 내년 총선에 패배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탄핵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이거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웃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 심각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고뇌하는 모습을. 그리고 브리핑을 해야 돼. 담화문을. 안 하잖아요. 그거 다 덮어 쓴다니까. 두고 보라니까. 못 이겨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 가지고는 국민의힘,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 이 쌩때, 이 허위 선전선동을 못 이깁니다. 결국 경험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좌파와 한 번도 싸보지 않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는데 적과하고는 구분 못해. 적과 동침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 나라를 구하고 진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군이 필요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붉은 반국가 세력을 간첩들을 종북 주사파들을 청소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다. 그 모델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짜 민주화 세력 김영삼, 김대중이 맨날 데모하고 발목을 잡을 때도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면서 강력하게 경제성장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나라에서 맨바닥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두 대통령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각오로 두 분 다 불행합니다. 한 분은 4.19 부정선거 관련해서 밀려나갔고 그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북한의 공작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에게 이제 석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좌파들과의 많은 싸움 경험이 있는 대표들, 리더들을 찾아보고 자문을 듣고 그분들 중에 문제가 없으면 능력이 되면은 아무리 거구라 그래도 등용해서 최전방에서 저들과 싸울 수 있게끔 해주면은 나라도 살고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